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런데 양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5월 18일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굳이 이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5월 18일 새벽 양천구의회 주차장. 승용차에서 여행용 가방을 내린 사람이 짐을 갖고 버스로 이동합니다. 버스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곧이어 짐을 실은 사람들은 우르르 버스에 올라탑니다. 탑승을 마친 버스는 잠시 뒤 의회를 출발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 새벽길을 달려온 겁니다. 전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 추모식이 예정된 날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겁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부담스럽죠. 저희도 부담스럽죠. 조금 이렇게 피해서 좀 잡으시지 그랬어요? 날짜가 안 됐어. 날짜가. 저희도 계속 피했는데 날짜가 안 찍혔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미루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5.18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는 이제 시간인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바람인데 이번 연수에는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황민철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참가했으며 의회 직원 3명이 동행했습니다.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태운 비행기는 조금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났습니다. 의원들의 주장처럼 5.18에 떠나야 할 만큼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일 헝가리에 도착한 의원들은 이틀간 대성당과 영웅광장, 갤레르트 언덕 등 역사 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21일은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이틀간 사원과 정원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23일 체코로 이동해 바칠라프 광장을 견학합니다. 공식 기관 방문은 소각장과 노인복지기관, 도시공원 관련 기관 등 3곳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행 경비는 6박 8일간 모두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극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위한 편의 시설이 저희 같은 양천구 신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니까 가서 좀 배워보겠다는 거죠. 연수 시기에 대한 또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고 특히 2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들의 귀국 시점이 25일인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입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자리로 열렸습니다. 진행도 위원장이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워 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이 대신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구의원들.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행정사무감사라는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최근 추가 완화 요건을 담은 재정비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지구 규제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으로 2, 3중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도 있는데요. 추가 완화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년대 지어진 전정자 씨 집은 한눈에 봐도 집이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기울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집 바로 밑에 묻혀있는 공동하수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집이 기울어 2층 난간이 옆집 지붕에 닿을 지경입니다. 담장은 금이 가면서 비만 오면 앞집을 통해 빗물이 쏟아지기 일쑤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러고 요새 며칠 비가 오면 밤 12시 되면 나와서 들여다봐요. 혹시라도 또 저쪽 집은 또 더 위험한 것 같고 이 집 생각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누워있는 자체도 불안해서 진짜 밤을 꼴딱 새우고 아침에 그냥 못 자고 일어날 때도 그런 정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중구 다산동 성곽길 일대에는 이런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4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주민들은 당장 안전을 위해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옆집,
앞집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일종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이 150%밖에 나오지 않아 비용 부담 사정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국가유산청의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이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 집을 고칠 때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뭐 100m 안에 있는 집들은 뭐 기본적으로 두세 번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소화를 좀 시켜주시면 일반인들 집 짓는 것처럼 그냥 건축 허가 이런 것만 받고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남산 고도지구 추가 완화안에 따르면 다산 성곽길 도로에서 4m를 높인 상태에서 절대 수평선을 그으면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가 달라집니다. 기존 12에서 20m 규제가 풀리고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 45m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양도성 인근은 서울시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의 규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곽에서 20m는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에서 건축 행위를 하려면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높이 규제 완화와는 별개입니다. 성곽으로부터 100m 이내는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청에서 먼저 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영향성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국가유산청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심의 내용도 복잡해 건축 허가까지 절차 기간도 일반 건축 심의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화재 심의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고 또 그 결과도 한 번에 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이제 뭐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상을 하기도 사실 어렵죠. 민원인분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될지 안 될지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제 뭐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도지구 높이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 발목을 잡혀 당장 불편한 생활을 수십 년째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뭐 초등학생이 아기가 2명이나 있어요. 11살 지금 11살, 9살 먹은 애도 있고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 지금은 대가족에 6명이 살고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다가 뭔 일이 생길까 봐.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옛 기자촌터가 문학관 부지로 결정된 지 5년 만인데요. 국립한국문학관이 완공되면 은평은 명실공히 문학과 예술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이 첫삽을 떴습니다. 20일 열린 착공식에는 정부 관계자와 문학인, 은평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문학관 건립공사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수집, 기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문학관으로 문학계의 염원이었습니다. 문학계는 지난 1996년부터 근대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대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해왔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그동안 멸실되어가는 한국문학 자료를 정성껏 수집 보존하였으며 2026년 개관 시에는 약 12만 점의 문학 자료를 보유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학관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건 2018년 은평구 옛 기자촌터로 문학관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부터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도서관과 수장고, 전시실, 교육체험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 7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문학관 어디에서나 북한산과 서울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산을 품은 문학의 마을.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삶과 생각, 감정을 한국어로 기록한 아름다운 유산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한국문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 국가적인 위상은 아마 지금 거의 8분 응선쯤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천이 바로 문학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꼭 되도록 기대도 하고. 은평구는 국립한국문학관 주변에 한글 테마공원과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은평이 문학과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것의 자산들 이것들을 잘 깨운다면 그 좋은 그 진주 목걸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전 번역원 그 산민화미술관 그다음에 진관사의 사과독서 한옥마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많은 우리 국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문학관을 짓기 위한 문학진흥법 제정부터 착공까지 10여 년.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 은평에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 행사로 규모를 확대하고 한강 일대 수변과 어우러진 76개의 다양한 정원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박람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자양역,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투어. 서울의 마스코트 해치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 규모를 확대해 돌아왔습니다. 약 6만 평에 달하는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서울의 대표 공간인 한강을 중심으로 꽃과 수풀이 어우러진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생과 시민, 외국인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속 웅장한 돌덩이 주변에 아기자기 피어오른 보랏빛 꽃들. 소음과 공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에 집중할 수 있는 도심 속 보석을 표현했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조각조각 모여 일궈낸 정원은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한강 수변을 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박람회 규모에 놀라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반하고 행사장 곳곳을 채운 정원 작품으로 가족과 연인 방문객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뭔가 유명한 이런 정원 조경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서울 대표 정원인 한강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예쁘고 의미 있는 것 같고 각각 정원 둘러보면서 뭔가 의미를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꽃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이름도 써 있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좋고 또 다양한 정원들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정원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야외 수영장이 있던 공간은 다양한 꽃씨 모종과 정원 용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엔 시민 체험 부스로 채워졌습니다. 꽃차 시음과 화분 가꾸기, 천연 염료 염색 체험 등 서울 시민 정원사들과 함께하는 힐링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크게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뭐 화분을 심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꽃차를 심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씨앗을 또 관찰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또 예약을 받아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또 신청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품고 있는 매력은 물론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전할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6만 평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들을 위한 대정원으로 변신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첨단 물류 복합주유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초구에 있는 GX칼텍스 주유소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물류센터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운영 시작 후 지금까지 4,300여 건, 월 평균 875건의 물류를 배송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월 1,000건이 넘는 등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첨단 물류 복합주유소는 로봇을 활용해 물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가까운 거리는 드론으로 배송하는 등 차세대 물류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개인 회생을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과 자립토대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개인 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에 변제를 완료할 예정이거나 1년 안에 면책 결정을 받은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70명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와 맞춤형 재무 상담 3회가 제공됩니다. 또 교육과 상담을 마친 청년에게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복지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